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 공간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깊고 깊은 은밀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만나주시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운행함과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온전하게 성령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으로서 포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체제전쟁, 사상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아주 치열한 민주주의 세력과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 세력 간에는 엄청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핍박 가운데 우리는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독립이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힘을 힘입어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준비가 된 가운데서 해방이 되면은 우리나라 체제 안에서 뭔가 질서가 잡혀갈 것인데 갑자기 주어진 해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이 나라를 그렇게 세팅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 강력하게 깃발을 들고 나온 사람이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 이 박헌영은 일제하에서 아주 치열하게 자신의 사상투쟁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 박헌영이었습니다. 박헌영의 그런 독립투쟁은 단순히 우리 조선의 해방을 위한 독립투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상적 조국, 박헌영의 사상적 조국은 소련입니다. 박헌영의 사상적 조국 소련을 위해서 박헌영은 투쟁을 했고 그리고 해방이 되자마자 해방이 되자마자 이 대한민국의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박헌영이 아주 발빠르게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에 그렇게 자기의 빨간 물을 들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계속 살펴왔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박헌영이와 해방공간에서는 박헌영이의 이 강력한 공산주의 사상, 이 체제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제재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남한, 북한은 소련이 이제는 통치를 하고, 남한은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절차의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그런 통치를 했느냐? 그런 강력한 통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도 뭐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계속 머문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들이 이거는 내 땅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정성을 다해서 통치를 할 것인데, 여기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가 무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기 이 땅에 헌신, 충성, 봉사, 생명을 다 걸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박헌영이는 여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늦게서야 10월, 해방이 되고 10월 16일 날 늦게서야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한반도에 왔던 겁니다. 늦게 온 것도 다 이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좌우 합작을 하라. 좌우 합작을 해가지고 정부를 세워라. 정부를 구성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합작은 안 된다. 나는 절대 좌우 합작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소련에 협력하라. 소련과 협력을 해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는구나. 나는 공산주의와는 절대 협력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과 거의 완전히 갈등의 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이승만 대통령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늦게서야 이승만 대통령이 왔는데 보니까 나라 자체 이미 박헌영의 손에 거의 78%가 박헌영의 손에 다 그렇게 들어가 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한반도는 치열한 체제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체제전쟁이 누구냐면요,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는 이 박헌영. 이승만 대통령과 박헌영의 싸움입니다. 자, 모든 조직도 모든 조직도 다 박헌영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물질도 다 박헌영이 다 장악을 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박헌영이가 다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그렇게 한 지역에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오니까 보니까 이거는요 마치 이방인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이승만 대통령이 꿈꾸었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또 기독교 입국론, 사실 그 당시는 한미동맹의 그런 관념보다는 기독교 입국론, 아시아의 기독교, 전 아시아에 내가 기독교를 수출하겠다, 그런 의식을 한성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품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가 통하여서 전 아시아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기독교의 씨를 뿌리고자 하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의 그 소원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한 역부족인 가운데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한성 감옥에서 꿈꾸었던 아시아의 그런 복음의 나라,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모판으로 내가 꿈꿨던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이루느냐?
아니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그런 교수가 되느냐.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학위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윌슨 대통령이 뭐냐면은, 야, 너 동양에서 최초의 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너 같은 그런 실력이면은 굳이 잃어버린 나라, 그 나라도 없는 그 땅에 가가지고 굳이 너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미국에서 너 교수 하나 하라. 후배들 양성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서 그렇게 사람을 키우면 되지 않느냐. 후배를 양성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아니야. 나는 내 조국을 나는 해방시키고 나는 내 조국을 갖다가 내 백성들을 나는 그들에게 나는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을 나는 소개하겠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시아에도 그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온데 보니까 이런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미국으로 다시 가?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 왜냐면은 미국에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대학들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다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면서 좋은 교수 자리를 그렇게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 심령 속에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야, 뭔가 백성들은 환영을 하는데 보니까 밑바닥에서는 다 박헌영이가 공산주의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조직을 해 놓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을 펼칠 수 있을까?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고민했겠습니까? 잠 못 자는 밤을 지냈을 겁니다. 그 갈등, 막이는 끊임없이 이승만 대통령이 야, 너 꿈 여기서 펼칠 수가 없다. 봐라. 환경이 지금 이렇잖아. 봐라. 그러니까 너 다 가라.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뭐냐? 교수하면 되잖아. 교수하면은 대우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스로우라고 그렇게 콜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다는 결단, 내가 여기서 사생 결단을 하겠다는 그 결단, 그 결단이 섰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20일 날 1945년 12월 20일 날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고 그렇게 전국의 라디오에 공산당에 대해서 이 공산당이 얼마나 해로운지, 얼마나 해독인지, 이 공산당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우리 민족을 삼키기 위해서 그 배우는 소련이다, 소련. 그걸 공산당을 갖다 신랄하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산당을 완전히 폭로시키, 백성들이 78%, 거의 78%가 공산주의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야, 우리도 이제는 공짜로 토지를 갖게 되는구나. 야, 우리도 이제는 지주가 되는구나. 아니, 조선 500년 동안에 그동안에 다 그렇게 완전히 지주에게 거의 종노릇 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농민들이 다. 그러니까 종노릇 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야, 나도 땅을 가지게 되는구나. 나도 지주가 되는구나. 꿈에 부풀어 있는 겁니다.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 공산주의는 뭐냐? 다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도. 우리 개인을 삼키고, 우리 가족을 삼키고, 우리 이 땅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들은 사기를 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완전히 음포를 놓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포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산당에 만약에 너희 가까운 사람이 이 공산 사상에 붉은 물이 들었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설득에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뭐냐? 인연을 끊으라. 자식관계도 인연을 끊고, 형제관계도 이정을 끊고, 호적을 팔아. 그 정도로 공산당에
해를 아는 사람, 공산당이 얼마나 그것이 골수에까지 그것이 붉은 물이 들면은 도끼가 퍼져간다는 것을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만.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얼마나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사상이라는 것. 그 공산당의 배후를 갖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뭐냐면요,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빛으로 가득 차니까 어둠을 볼 수 있는 어둠을. 이 공산당의 세력의 배후에 오는 마귀를 보고 마귀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무슨 마귀와 연합을 하겠으며 마귀와 어떻게 그렇게 함께 협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박헌영과 절대 우리는 연합해서는 안 된다. 협치를 해서는 안 된다. 합작을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싸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죽기 살기로 싸워야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강력한 연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연설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연설을 하고 이제는 반격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박헌영의 반격이 들어오니까, 그 반격이 두려워서 미국으로 튀어버렸습니까? 미국으로 튀어버리고, 그렇게 연설을 할 때는 좋은데, 그 상대에 이제 박헌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박헌영의 강력한 공격을 미리, 그 공격이 무서워, 그 공격이 너무 아파서,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너무 내가 힘들어서 이거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랬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강력한 포탄에 완전히 박헌영이 심장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그 박헌영의 심장이 뻥 뚫림으로 인해서 박헌영이고요, 완전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향해서 무슨 프레임을 걸었습니까? 친일의 프레임, 친일.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친일의 프레임을 걸었는. 그런데 이게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친일의 프레임을 걸어도 먹혀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제는 5년간 신탁통지, 5년간 남과 북을 5년간 신탁통지, 여기다 박헌영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신탁통지를 갖다 처음에는 강력하게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이의 지령으로 말미암아 이 신탁통지는 다 반대. 근데 박헌영이가 뭐냐면요, 이거 우리 스탈린 동지에게 한번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스탈린 동지에게 물어본다고 북한에 가니까 북한에서 뭐냐면요, 그것은 갖다가 스탈린 동지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신탁통지 5년 동안의 신탁통지는 스탈린 동지의 그것은 전략과 전술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찬탁하라.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또 뭐냐면요, 내려와서 찬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충수를 뜨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진짜 공산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처음에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연설을 했지만은 이 백성들의 꿈이 부풀이 있는데, 그 꿈이 부풀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사실은요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충수를 통해서 완전히 이 박헌영이가 처음에는 반탁을 했다가 또 찬탁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백성들이 볼 때는 뭐냐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말이 맞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서울에 보면은 이 건택 빌딩이 있는데, 이 건택 빌딩에 뭐냐면요, 일본인들이 우리 지폐를 찍는 그런 모든 틀을 갖다가 잉크와 종이와 그 틀을 갖다가 다 놔놓고 그렇게 다 처수를 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박헌영이가 알고 이 건택 빌딩을 갖다가 사들인 겁니다. 사가지고 밤마다 이제는 뭐냐면 위조 지폐를 찍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이제는 갖다 찍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그런 자금으로, 이제 공산 자금으로
그렇게 간첩 자금으로 그렇게 그걸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 그게 이제는 미군정에게 발간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군정이 이때부터 이제는 뭐냐면요, 공산주의, 공산당, 이 조선 노동당을 향해서 이제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선 노동당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게 그저 봐주거든요. 봐주는데 나중에는요, 이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경제를 혼란시키니까 진짜 압박을 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뭐냐면요, 어떤 전술로 펼쳐나가느냐. 박헌영이가 이런 위조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하나의 그런 전술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술이 뭐냐면요, 폭동, 혁명, 방화, 이런 식으로 테러 작전을. 이 테러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 테러 작전도 무슨 테러 작전, 왜 테러 작전을 하게 되냐면요, 그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스탈린이 이제는 중국을 공산화 시키는데, 이제 모택동의를 도와준 겁니다. 배후에서 이제 중국을 어떻게 하면 공산화 시킬까? 모택동의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은 누굴 지원을 했냐면 국민당을 장개석 국민당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장개석 국민당을 지원해 주는데 보니까, 이 소련이 가만 보니까 이게, 그러면 미국이 장개석 국민당을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타격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미국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 보니까 미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이 뭐냐면 남한이거든요, 남한. 그래, 이 남한에서 뭐냐면요, 폭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스탈린이 지령을 내린 겁니다. 그 지령이 뭐냐면 신전술. 이게 폭동으로서 남한을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전국에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요, 9월 파업. 9월 달에 총파업. 이 전국의 모든 철도를 다 파업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그래, 철도가 파업을 일으키니까 최신도 파업을 일으키고, 전신도 파업을 일으키고, 모든 지역이 다 교통도 다 파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9월 파업, 10월 1일 날 대구 폭동. 사실 그 당시에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 대구가 어떤 별명이 붙여졌냐면요,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저 대구 경북지역은요, 빨갱이 원상지가 바로 대구 경북지역인 겁니다. 저 대구 경북지역에서 이제는 뭐냐면 10월 1일 날 대대적인 그런 폭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대대적인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폭동을 이제 막는 그런 이제 경찰이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한 사람이 뭐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실 이것도 사실 거짓인데, 근데 그 죽은 사람을 갖다가 이 좌익들은 뭐냐면 이걸 갖다 시체파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시체파리를. 대구대학교에 이제 콜레라로 인해서 죽은 시체, 거의 다 썩은 그 시체를 갖다가 그들이 뭐냐면요, 이거는 뭐냐면요, 폭동 진압하면서 이거는 경찰이 총을 쏘가지고 죽였다고 이러면서 그 시체를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백성들이 그것이 완전히 사기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기당하죠. 감정이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이 미국 몰아나자. 그때부터 신전술얘기 때부터 무슨 신전술, 이 전술의 핵심이 뭐냐면요, 오직 미군 철수. 전에는 신전술을 펼치기 전에는 모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 뭐냐면 이승만 탓이래. 타도하자 이승만. 그럼 또 김구. 다 민족주의자들의 모든 그런 책임을 다 돌린 겁니다. 이 좌파들이 공산당들은 민족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다 소재를 다 돌린 겁니다. 그러나 이 신전술 이후부터는 뭐냐면요, 미군 철수를 외쳤다. 미군 철수.
저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럽다. 저 미군이 영원히 우리를 갖다 다시 일제가 우리를 통치를 한 것처럼 미군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군 철수를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술이 이제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거의 이제는 미 군정을 그렇게 괴롭힌 겁니다. 제대로 미 군정이 통치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고 방화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막 거의 난리법석을 그렇게 띄웠던 겁니다. 막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군이 저 14연대 저 전라도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광주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마산에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제주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 전체가 거의 다 막 완전히 좌파들이 그렇게 반란을 완전히 폭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해방공간에서의 그런 체제전쟁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체제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보십시오.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그런 압박을 받지 않습니까? 자, 일본이 항복을 하자마자 중국도 뭐냐면요. 중국도 이 체제전쟁이 치열해, 중국도 이게 국민당과 모택동의 공산당, 이거는 장제석, 이거는 모택동, 치열하게 이 둘이서 체제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체제전쟁, 우리와 똑같은 거, 우리도 체제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과 이 박헌영이와의 체제전쟁을 했다면은 중국은 뭐냐면요. 국민당 장제석과 그리고 또 모택동이와 체제전쟁을 한 겁니다. 중국은 이 치열한 사실은 뭐예요? 국민당이 굉장히 더 우위에 있은 겁니다. 더 선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택동에게 국민당이 완전히 삼킴을 당해버린 겁니다. 자, 중국은 모택동이가 처음에는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처럼, 다윗이 뭐냐면, 이게 바로 세력의 쌈, 세력의 크기를 보면은요, 국민당 이게 만약에 골리앗이라면은, 이 공산당이 하나의 다윗에 불과한, 다윗. 아주 점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 공산당이 결국은 국민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이 공산당의 모택동의 전략이 뭐냐면요, 모택동의 전략은 일제하에 그들도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절대 너희들이 독립투쟁을 할 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독립투쟁을 하듯 중국도 독립투쟁을 했거든요. 그 독립투쟁할 때 그들이 모택동이가 전략이 뭐냐면, 야, 우리가 국민당과 합작을 하는데 합작을 해가지고 일본을 몰아내는데 절대 너희들은 힘을 갖다가 힘이 10알이 있다면 10의 힘이 있다면 1만 투자는 1만 일본과 싸우고 나머지는 힘을 비축하라는 겁니다. 나머지 힘을 비축해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요, 국민당과 싸울 때 결국 그 힘을 발휘하라는 겁니다. 이 바로 모택동이의 전략인 겁니다. 그런데 국민당의 장기석은 그 전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택동이는요, 이 일본과 독립투쟁을 하면, 중국에서 독립투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정보를 갖다가 장개석의 장개석의 정보를 그렇게 일본에게 흘리는 그런 일이 보니까 제가 VON입니까? 미국 방송 VON에 보니까 일본의 어떤 교수님이 그 논문을 이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은 뭐냐면요,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의 전략과 전술이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괴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당의 장개석, 이 장개석은 공산당으로부터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고 이승만, 만약에 저 중국의 장개석이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지략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면 저 중국은요, 공산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 중국당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요, 저 큰 대륙 중국이 모택동이에게 완전히 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십시오. 중국이 공산화되는 것과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요, 오직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요, 이 박헌영이로부터 완전히, 진짜 여기는 그것도, 여기는 박헌영이가 골리앗이고, 이승만이 하나의 그 다윗에 불과한 겁니다. 세력의 차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박헌영의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국민당이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택동에게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이 비교를 해보면요, 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걸 비교하기 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뭔가 이 비교 대상이니까 좀 힘들지만, 그러나 저 중국이 공산화되는 거, 중국이 우리나라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 소련의 공산화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전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한은 그 당시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이 프락치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소련이야. 이게 뭐 일종의 간첩, 스파이란다 시거든요. 그 초대 국회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박헌영이와 김일성이는 어떻게 하면은 남한을 삼킬까?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요, 양동작전으로 국회에 침투를, 국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제는 뭐냐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그래가지고 그들을 갖다 남노당에 가입시켜가지고 결국은요, 국회 부의장을 통해서, 국회 부의장과 함께 14명이 뭐냐면요, 완전히 좌익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14명의 좌익을 통해서 어떻게 국회 프락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여기서 뭐냐면 미군 철수나 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그걸 갖다가 국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미군 철수, 꺼내지도 못했는데, 이 자익들이,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그렇게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미군 철수를 상정하고, 미군 철수를 상정해가지고, 안 되면은, 그걸 갖다가, 유엔 한국위원회에 미군 철수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그렇게 또 보고서를 끊임없이 올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연방을 돌린 겁니다. 다 서명을.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미군 철수에 다 서명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 서명을 받은 사람이 60명이 넘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러자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 이걸 갖다가 뭐냐면 조작이다 그러거든요. 좌파들은 늘 역사를 조작하는 겁니다. 국회 프락치 사건, 이거는 뭐냐,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 친일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반민특위가 있어요, 반민특위. 이 반민특위는 친일 청산을 청산하기 위해서 조직했는 그런 단체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거의 반민특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 좌파들이 그렇게, 좌파들로 그렇게 다 그렇게 넘어간 사람,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간첩으로 그렇게 다 때려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들이 재판에 다 14명의 재판에 다 넘어간 겁니다. 14명의 재판을 1심에서 그들 나름대로 10년, 20, 그다음에 뭐 7년, 각자 이제 진영을 만데, 근데 뭐냐면 다음 해에 이들이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6.25예요, 6.25가 일어나니까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북한이 내려가지고 이들이 뭐냐면요, 감옥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결국 이들이 어디 갔느냐? 다 북한이다. 자,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조작된 사건입니까? 북한에 갔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빨갱이 물이 다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가지고 결국 이 북한에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김일성이가 6.25 책임을 갖다가 누구인데 물이 넣느냐?
6.25 체험을, 왜 6.25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은 저 남한을 갖다가 우리 밥으로 그렇게 삼켜주는데 왜 남한에서는 그렇게 이 박헌영이 너무 말대로 왜 봉기가 일어나지 않느냐. 봉기가 안 일어난 건 박헌영이 봉기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6.25를, 야,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은 탱크를 밀고 내려가고 우리가 총포를 쏘면은 남한에서 뭐냐. 내가 조직한 마을마다 조직한 이 모든 공산당들이 그렇게 봉기를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김일성이가 내려온다 보니까 봉기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냐? 박헌영이 물거든요. 박헌영이를 갖다가 북한에서 그래 숙청을 한 겁니다. 박헌영이를 숙청할 때 이 14명 있잖아요. 이게 국회 프라치 사건을 인해서 그렇게 북한에 올라간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이 다 뭐냐면요. 숙청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뭐죠? 국회 프라치 사건은 무엇입니까? 간첩 사건인 겁니다. 간첩 사건.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거 이불로 조작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들을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조작을 했더라면은, 그들이 뭐냐면요. 결백을 입장하기 위해서 왜 북한에 가겠습니까? 결백을 입장하기 위해서 끝끝내 자신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지.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지. 그 국회 프라치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만큼, 이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군 철수, 그때부터 뭐냐?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국회까지. 자, 보시면, 윤미향 보좌관이 간첩이다 그러잖아요. 그 윤미향 보좌관이 간첩인 겁니다. 그러면 윤미향 보좌관이 간첩이면 이 윤미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북한에 가가지고 막 이 정신대 김용수 할머니입니까? 그분과 같이 북한에 사진도 찍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윤미향도 무엇입니까? 빨갱이. 그 보좌관이 빨갱이면 이것도 빨갱이지. 예,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국회, 이 윤미향 혼자 하겠습니까? 윤미향 아닌 겁니다. 국회, 민주당에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다 이런 빨간물이 이미 다 들어버린 그런 사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 그런 사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김일성이는 김일성이는 72년도부터 뭐 어떤 책에 보면 69년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김일성이는 각건 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 각건 이론을 내세우는데 뭐냐면요. 사람이 조선시대 갇힌 겁니다. 이 각건 이론이 있는데, 이 갓을 갖다가 벗기 위해서는, 누가 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차를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그럼 차를 움직이고 와야 되겠네. 차 운전 못 하잖아. 내가 해야지. 안 되는데 체험 사람도 힘들지. 내가 해야지, 그럼. 쉬었다가, 그래, 자. 1972년도에, 김일성이는 이제 각건 이론을 그렇게 세웠어요. 공작원들에게 각건 이론을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이 같이 있는데, 같이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미국 태극기. 그림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일본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두 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두 건이 뭐냐면,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인 겁니다, 미국. 자,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우리의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 이 두 중에 하나만 먹혀들면은, 대한민국은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끊으랍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윤미향이 정신대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냐면요, 백성들에게 어떤 정서를 집어넣습니까? 반일 감정은. 반일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윤미향이는 그거보다 배우는 거예요. 왜 이 반일 감정을 지금 배우는 뭐냐면요, 북한이에요, 북한. 반일 감정을 끊임없이 집어넣어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해서 다 일본을 뭐 지소미아 우리 갖다가 정보 군사 정보 그 협정 있잖아요. 지소미아 파기하는 거 이 모든 거 다 뭐냐면 그 배우는 북한인 겁니다. 반일 감정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일본을 그렇게 방함을 가지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미국과 반미 감정. 끊임없이 미군 철수를 외칩니다. 미군 철수, 그리고 또 이 평화협정, 이 종전협정을 갖다가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정전협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종전협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에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는 한, 미, 일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은, 아니, 문재인 때는 이것도 엄두도 못 냈거든요. 문재인 때는 엄두도 못 냈는데, 한미일 군사훈련 하니까 딱 반응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이재명. 이재명이 어떤 반응을 일으킨가? 이거는요, 군사의 참사예요, 군사의 참사, 이거는 군사의 참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방의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 참사, 국방의 안보 자해행위야. 안보 자해행위라고 합니다. 아니, 가장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데 안보 자해행. 이건 무엇입니까? 이재명은 북한의 앵무새예요, 북한의 앵무새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의 각건 이유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파들이, 남한의 이 주사파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연합을 갖다가, 우리 연합, 이 외교의 연합과 우리 백성들의 연합을 갖다가 다 뭐냐면 끊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이 끊임없이 뭐냐면요, 계층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을 통해서 다 끊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략 전술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저 북한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이 해답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엄청난 우리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린다. 땅이 뭐냐면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이 죄짓는 능력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죄짓는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죄짓는 능력밖에 없는데, 이건 죄짓는 능력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 뭐냐?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도 푼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밀이 무엇인가? 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합심의 능력입니다. 합심의 능력이 뭐냐면요, 하늘을 오토매틱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무엇이냐? 마귀는 끊임없이 주사파는 이 모든 우리의 합심을 갖다가 다 뭐냐면요, 갈라. 가정을 갈라버리고, 부부 간에 갈라버리고, 부자 간에 갈라버리고, 계층 간에 갈라버리고, 다 갈라버린 겁니다. 연합, 외교,
참사, 외교도 갈라버리고 다 그렇게 갈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전략과 전술인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연합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우리가 연합할수록 우리는 인간은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는 곳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는 곳은 뭐냐? 하늘의 도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전능한 능력자이신 창조주 되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그 현장에 자정하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사람은 능력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나 두세 사람의 모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권세를 발휘할 수가 있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아는 놈이 누구냐? 바로 이 놈이. 요 놈이 그걸 알거든. 마귀는 그걸 아니까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간질시켜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딱 되면, 가정에도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자간에 하나가 되고 딱 모든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도 사랑제일교회가 딱 하나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랑제일교회 보십시오. 다 방해를 놓고 다 일환을 시키고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뭐 이놈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가 되면은 우리는 복음통일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뭐냐면 이 북한에서 무인기가 5대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무인기가 5대를 내려오는 이것도 뭐냐면, 왜 무인기를 5대를 띄우겠습니까? 그거는 김국성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것은 말한 겁니다. 그들이 무인기를 띄운 것은 뭐냐면, 남한을 갖다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어떤 분란을 일으킨가? 이 무인기를 갖다가 격추도 못 시키느냐, 그냥 군을 의심하기 위해, 군을 향해서 비방해가지고, 야, 물러가라! 야, 책임지라! 이러면서 뭐냐면요, 군 내부를 갖다가 완전 혼란시키고 백성들은 군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한의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김국성 선생님이 말인 진단이거든. 그게 정확한 겁니다. 무인기를 띄우는 것은 다르면, 그 무인기가 사진 몇 개 찍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나 그것은요, 북한의 노림수는 뭐냐? 남한을 갖다가 완전히 이간시키는, 분리를 시키는 거야. 다 네 책임이다. 국회도 다 이 국방부 장관 불려가지고 네 책임이다, 네 책임. 국방부 장관 잘라가 자꾸 백성들을 갖다 선동을 쓴 거. 왜 무인기 그것도 못 막느냐? 최고 첨단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걸 못 막느냐 하면서 막 비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김국성 선생님, 또 이충곤 박사님은 뭐냐면, 절대 이거는 비난할 게, 이충곤 박사님도 전에 그러거든요. 절대 이 무인기로 인해서 북한의 군 장성을 갖다가 책임 소재를 그들에게 물어가지고 또 잘라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뭐죠? 그에 대해서 우리도 공격을 해요, 공격. 그 공격이 뭐냐? 풍선 날려, 풍선. 삐러를 뿌리는 거야. 삐러를 뿌리고 확성기를 갖다가 대북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죠, 이제. 정광 목사님 힘입어서. 결국 뭐냐면요, 우리의 합심, 우리 백성들의 합심, 그 합심을 통해서 결국은요, 북한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주사파 사상들 다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합심하여 이겼습니다. 하나가 되어 이겼습니다. 예, 아멘.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방공간의 체전쟁 두 번째 시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멘. 예수 구단에서 강력하게 뭉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